아니 구독자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네. 대체 뭐가 문제지? 구독자가 정체되면 알고리즘이 꼬인 것 같고 유튜브가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네, 근데 황당하게도 알고리즘은 사람 가려가면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튜버의 영상을 다 밀어줄 수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비슷한 채널이 치고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채널을 버리고 다시 할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꼬인 알고리즘도 풀고 옆 채널 구독자까지 내 채널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계속 정체기에 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매번 영상 주제 잡는 게 힘드신 분들도 필수 시청입니다. 알고리즘은 참 복잡합니다.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청자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었죠. 알고리즘과 시청자는 동의어니까요. 내 시청자를 파악하면 알고리즘은 따라옵니다. 내 시청자에 맞는 영상을 만들면 꼬인 알고리즘도 시간이 걸릴 뿐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시청자를 파악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시청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시청자의 심리를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시청자들의 반응을 잘 얻은 영상들을 분석하면 시청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과 필요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채널에서 잘 나가는 영상을 분석하면서 그쪽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구독자로 바꿀 수가 있죠. 잘 나가는 영상을 그대로 베끼라는 말이 아닌 것 아시죠? 이제는 시청자들이 더 바싹하게 잘 알기 때문에 베끼면 악플이 줄줄이 달립니다. 그러니 좀 더 근본적으로 영상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해요.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뻔하디 뻔한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는 자주 강조를 드렸었죠. 가장 먼저 썸네일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에 맞는 초반 30초 원고를 따로 고민해서 작성한 다음 나머지 원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초반 30초 영상 원고까지 작성하면 영상 제작의 70%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케치 코미디처럼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 영상 스틸컷을 썸네일로 사용하는 채널은 썸네일을 어떻게 처음부터 만드나요? 영상의 스틸컷이 썸네일로 쓰기 좋은 효과적인 장르들이 있어요. 스케치 코미디나 영화 소개와 같은 영상들이 대표적이죠. 질문을 주신 유스타님의 말씀처럼 이런 경우 썸네일을 처음부터 만들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장르에서 썸네일 스틸컷을 사용할 때 오히려 다르게 접근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썸네일을 먼저 작업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장점 하나가 바로 현재 잘 나가는 주제를 찾기 쉽다는 것에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제로 삼으면 원고에서부터 시작된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죠. 이런 경우 다른 채널의 영상들을 조사하거나 참고하지 않아요. 하지만 썸네일을 먼저 작업하려면 보통 최근에 잘 나가는 썸네일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썸네일을 조사하다가 성과가 좋은 썸네일을 보고 그쪽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죠. 즉 영상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을 썸네일 자료 조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스케치 코미디와 같은 장르도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썸네일만 봐도 어떤 부분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스케치 코미디를 운영하는 유튜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스케치 코미디 쪽 흐름은 약간 성적인 코드를 섞거나 먹방을 같이 보여주는 데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썸네일 조사에 들어가야 해요. 웬만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조회수 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같은 스케치 코미디 쪽 썸네일을 참고하면 너무 비슷해질 테니까 영화 쪽 썸네일을 참고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았던 썸네일은 바로 이 썸네일인데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옛날 영화인데도 이미지에서 눈을 저렇게 강조하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영화 안에서는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썸네일로 재미있게 연출을 한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 썸네일을 보고 흥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흥미를 갖게 됩니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투시 능력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야한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와 유사하게 눈을 강조한 썸네일로 스케치 코미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스케치 코미디 쪽 흐름 중 하나가 섹시 코드를 넣는 것이니까 흐름에도 맞을 겁니다. 투시 안경을 갖게 된 주인공이 갖게 되는 재미있는 상황을 풀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하는 부분을 뽑을 수 있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발전시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썸네일을 통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느낀다라는 가설을 뽑았습니다. 그럼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컨셉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극단적인 클로즈업 촬영을 통해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를 보여주는 채널도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 영상 한 번쯤은 쇼츠에서 보셨을 거예요. 성냥불이 붙는 과정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찰나의 순간에 불이 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이죠. 이런 장면은 그냥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장면인데 특수 촬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내용으로 자기 개발 채널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원고를 풀어볼 수 있을 듯한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을 보이게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시간을 더 의식하면서 신경 쓰고 살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은 우리가 의식도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예를 들어 어제 점심 식사로 드신 음식 메뉴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듯 지나간 시간, 지금 흘러가는 시간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죠. 이런 시간을 눈에 보이게 한 것이 바로 타임 스케줄 표입니다. 내가 할 일들을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작성하면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개발 채널에서 스케줄링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이어리나 스케줄링 노트도 판매해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썸네일 하나를 분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면 여러 가지로 바꿔서 영상을 확장해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익숙해지면 썸네일을 보고 단순하게 비슷하게 따라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심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청자가 어디에 반응하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이드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댓글 상단을 확인해 보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북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스타님들, 이 유튜브 채널은 오프라인 매장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저희가 여행을 가면 몫이 좋은 자리에 지역 음식을 파는 곳이 있죠. 근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음식점은 그냥 맛이 보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색 있는 음식 한번 먹었다고 만족하지 다시 재방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 안 가시죠. 찐으로 맛있는 것을 찾아서 계속 재방문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비슷해요. 내 영상들을 기억하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채널일수록 주기적으로 계속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널의 조회수도 안정적이죠. 반면에 지금 뜨는 이슈나 키워드들을 찾으면서 계속 새로운 신규 시청자를 찾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영상들이 대부분 1회 소모성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니 시청자들이 재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채널들의 영상을 보면 조회수 편차가 큰 편이죠. 신규 시청자들에게 내 영상을 노출시키는 것은 알고리즘의 운의 영역이 꽤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즉 영상 퀄리티가 좋은데도 조회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조회수가 잘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유튜브 할 힘이 빠질 때도 많죠. 재방문자가 많아지면서 내 영상을 다시 봐주는 건 운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내 영상을 꾸준하게 계속 봐주는 시청자를 고정 시청자라고 합니다. 채널의 찐팬이죠. 재방문 시청자 1명과 신규 시청자 1명은 같아 보이지만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해본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단골보다 새로운 손님에게 더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신규 손님이 내 매출을 더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 되는 사업의 매출은 재구매 고객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장님들은 재구매를 해주는 분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려고 하죠.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방문 시청자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조회수 1이 아니라 10 이상이에요. 앞으로 내 영상을 얼마나 반복해서 봐줄지 모르기 때문에 무제한 조회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조회수 외에 판매를 하든 설문을 하든 유스타님이 요청하시는 것들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실 겁니다. 양산형 영상은 양으로 승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기대가 약할 수밖에 없죠. 양산형 채널의 팬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고리즘의 운의 영역에 기대어 신규 시청자를 찾을 수밖에 없죠. 나는 재방문 시청자가 많아지니까 구독자가 더 이상 안 늘던데? 네, 보통 재방문 비율이 높은 채널은 구독자가 정체되어 보입니다. 채널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전문적이라면 주제의 한계 때문이라도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고 평균 조회수가 나온다면 구독자를 늘리기보다는 판매 등의 수익화에 집중해서 다른 수익을 노려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주제를 확장해서 신규 구독자를 늘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채널의 주제 확장을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잘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가볍게 하다가 오히려 채널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북에 설명을 해놓았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분들은 댓글 상단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원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시청자들의 입장에 맞춰서 원고를 작성하지 못하면 시청 시간이 안 나와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1만원권 지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1만원으로 누구나 똑같은 제육덮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러면 1만원의 가치는 모두에게 동일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재벌의 1만원과 밤낮으로 알바하면서 하루 한 끼 먹는 대학생의 1만원은 다르죠. 즉 내가 만원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와 정보를 고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가치와 정보는 누가 보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에 적용한다면 내 영상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원고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정보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원고를 작성해서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보이시는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설명을 계속해 볼게요.